자, 2023 수능 해설 강의 선택 과목 언매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매체가 이번에 뭐 되게 어려웠다 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헷갈리는 문제들이 문법 문제들 중에 좀 있었다. 매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언어, 즉 문법, 그 다음 매체 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5.5문제 플러스 5.5문제 해서 11문제잖아. 그래서 5.5문제라니요. 그러니까 문법이 5문제고 언어 파트가 5문제고 매체가 6문제인데 그 매체 6개 중에 한 문제가 문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5.5, 5.5로 우리가 보는데 특히 이 언어 쪽에 있는 5문제 중에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언매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몇 개씩 틀리는 친구들이 나왔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과연 함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35, 36번 볼게요. 지문형 문법 문제인데 두 문제가 엮여 있죠? 이럴 때 문제 분석 먼저 하는 거야. 35번, 기억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가나다라 중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내부 구조 분석을 하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직접 구성 요소 분석, 그 다음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는 그 연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 36번 윗글에 A, B와 연관지어 A하고 B A, B가 뭔지를 봐봐요. A는 중심적 의미, B는 주변적 의미. 연관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명사를 탐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지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볼까요? 합성명사에 대한 얘기인데 합성명사, 갈비찜, 갈비 플러스 찜 뭐 이런 거다. 근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해버리면 갈비 플러스 찜은 찌다 플러스 미음이니까 찌, 미음 이렇게 돼 있다. 이처럼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을 해보면 합성명사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알겠죠?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저걸 풀어봐라 이거야. 35번 문제.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우볶음은 새우 플러스 볶다 플러스 음이 되겠지. 알겠죠? 집안 싸움은 일단 직접 구성 요소로 쪼개면 집안 플러스 싸움인데 집안은 또 쪼개지지. 집과 안으로 또 쪼개져. 그리고 싸움 역시 이렇게 표시합시다. 또 쪼개지는 건 빨간색으로 해줄게. 싸움은 싸우다 플러스 미음이잖아. 싸우다의 어간 싸우 플러스 전미사 미음. 알겠죠? 그 다음 논밭가리는 일단 논밭 플러스 갈인데 논밭은 논과 밭으로 쪼개지겠죠. 갈이는 갈다의 어간인 갈 플러스 전미사 이. 이거 보면 나하고 다하고 똑같지 지금. 똑같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거. 그래서 답은 2번이죠. 탈춤놀이는 탈춤 플러스 놀이일 텐데 탈춤은 탈 플러스 춤으로 또 쪼개지죠. 논리도 놀다 플러스 이로 또 쪼개지지. 선생님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탈춤에서 춤은 또 뭐야? 추다 플러스 전미사 미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안 된다. 답은 나와 다 2번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지문의 내용 또 보면은 이제 A의 중심적 의미, B의 주변적 의미. 이거 맨날 보던 거 아니야.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뭔지 알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 이게 36번입니다. 자, 그럼 봐봐. 칼잠. 일단 이렇게 단어를 쪼개보는 거야. 단어를 쪼개놓고 생각해요. 이렇게. 알겠죠? 칼잠은 옆으로 누워서 불편하게 자는 잠. 그럼 이게 중심적 의미. 일단 칼은 원래는 중심적 의미는 나이프인데 불편하게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건 주변적 의미라는 거 아니야. 그럼 머리글도 보면 책의 첫 부분의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하게 적은 글. 그럼 이게 중심 의미인 거고.
머리가 주변적 의미.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선택지 1번 한번 볼까요? 칼잠과 구름바다는 A, 지문에서 A는 중심적 의미.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칼잠에서 중심적 의미 여기. 구름바다는 여기서 바다 진짜 오션이 아니지. 구름이 바다처럼 막 이렇게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중심 의미가 여기 있죠. 지문에도 써 있잖아. 바다는 주변적 의미로 쓰인 거라고. 그러면은 이건 뒤, 요건 앞이니까 어근의 위치가 다르죠. 알겠죠? 자, 이번 머리글 물벼락은 A, 중심적 의미 볼까? 그리고 물벼락은 진짜 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 물이잖아, 물. 요건 뒤고 요건 앞이니까 다르죠. 됐죠? 일벌레와 벼락 공부는 B, 주변적 의미. 일벌레는 진짜 일 열심히 하는 버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주변적 의미. 그 다음 벼락 공부에서 벼락이 주변적 의미. 요건 뒤, 요건 앞. 그러니까 어근의 위치가 다르죠. 됐지? 입꼬리, 도끼눈은 자,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 한번 보자. 입꼬리는 입의 양쪽 구석. 꼬리, 선생님 꼬리, 여기 꼬리. 아, 근데 입꼬리는 요 입의 양쪽 구석이잖아. 그럼 입이 중심 의미, 꼬리가 주변적 의미로 쓰인 거죠. 주변적 의미는 요 뒤에 있고. 그 다음 도끼눈은 눈이 중심 의미고 도끼처럼 이렇게 찢든다 이거잖아. 그러면 요게 주변적 의미죠. 여긴 뒤에 있고 요건 앞에 있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뒤, 앞, 다르군. 답은 4번이죠. 이렇게 푸는 문제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위치만 잘 보면 돼. 꼬마정구와 꿀잠은 B를 나타내는 주변적 의미는 꼬마정구에선 꼬마, 꿀잠에선 꿀. 둘 다 앞에 있으니까 같군이라고 말해야겠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5, 36번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35번이 단어요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었던 친구들은 헷갈렸을 수 있겠다. 그 다음 37번 많이 틀렸을 수 있는데 저희 봐봐. 학습활동을 수행해라. 중세국어의 문자 및 표기. 야, 여러분들 중세국어는 다들 뭐 중세국어의 높임법이나 중세국어의 격조사나 이런 쪽이 나올 줄 알았을 텐데 문자 구성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수능은 허를 찌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애들이 누구나 공부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 낼 줄 몰랐지 하면서 그쪽을 내버리래. 물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연서, 병서, 그 다음 부서, 부서 안에서 우서법, 하서법 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게 출제가 된 거죠. 이 문제 잘 봤어야 돼. 이 자료에서 A, B, C, D, E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보자. A, B, C, D, E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들은 다 있어야 돼, 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냉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쓰느니라. 종성 글자는, 즉 받침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성은 부용, 다시 쓴다. 초성에 썼던 글자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종성에 어떤 글자가 있는 걸 다 찾아봐, 한번. 밑에서 찾아볼까요? 종성에 글자 있는 거?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얘네는 종성이 없죠. 종성은 받침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 리을하고 기억 요거 합쳐진 요거 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해야 되는데 여기 세 개밖에 없잖아. 스그발 여기 없잖아. 그죠? 빠졌네?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 답은 1번이죠. 의외의 곳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모두. 그러니까 수능이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애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답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B를 보면 이응을 입시울 소리 아래에 대서요. 순경음 비읍. 알죠? 순경음 비읍. 그거 있는 거 찾아봐. 순경음 비읍. 여기 있다. 또 여기 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 있다. 맞잖아. 그 다음에 C. 여기 있는 거 안 읽어도 돼. 밑에 이게 써 있잖아. 그냥 밑에 거를 보면 되지. 뭐하러 이거 읽고 해석 보고 이러니.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양옆으로 나란히 쓰라. 이제 병서를 말하는 거죠. 종성 글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음 두 개를 합쳐서 쓴 걸 찾아보래.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합쳐서 쓴 거.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잖아. 알겠죠? 자, 다음 D. 얘네들은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하서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서법.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아래에다가 쓴다 이거야. 그런 거 찾아라. 아래에 쓴 거 아래에. 이거는 모음이 다 오른쪽에 있고 여기 아래에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아래에 있고 이것도 아래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에 있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초성 글자 오른쪽에 우서법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뭐 있느냐?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만 봐도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있네. 이렇게 세 개.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다. 이런 문제네요. 자, 다음 38번 된소리 되기인데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된소리 되기와 관련해서 피동사동의 전미사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를 강조했었는데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사례로 들었던 게 안기다였어요. 안기다가 답으로 나왔죠, 지금.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선택지에 답으로 꽂혀버리는 3점짜리 문제였는데 자, 봐봐. 된소리 되기. 자,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서술어의 형태 변화를 말하지. 마지막 소리가 니은 미음인 어간 뒤에 어간 서술어의 앞부분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처음 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신발을 신다. 여기서의 어간이 신까지인데 어간에 니은이 있지. 그리고 뒤에 디귿이 결합이 되죠. 된 소리가 나면서 신따. 얘가 발음이 신따. 신을 신따. 뭐 이렇게 난다는 얘긴데. 알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얘네들이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잘 봐. 용언 어간에 피사동, 피동사동 접사. 피동 접사 뭐 있어? 이희리기. 사동 접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얘네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알겠죠? 그리고 먼지처럼 니은, 지은이 이어지지만 하나의 형태소 안에 있을 경우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네 개가 나왔어. 네 가지.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해주면 하나, 피사동 접사, 둘, 어미끼리 결합, 셋, 체언과 조사의 결합인 경우, 넷, 하나의 형태소 안에 들어있는 경우. 알겠죠? 그럼 다음 ABCD의 밑줄 친 말에서 니은이나 미음 뒤의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왜 안 바뀔까요? 저 네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 봐봐. 피로를 푼다지 피로를 푼다가 아니잖아. 아, 나 피로 좀 푼다. 이상하잖아. 피로를 푼다. 그럼 봐. 왜 도대체? A 같은 경우에 이유는 선택지 1번. 니은과 디귿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거 쓴 애들이 좀 많아. 서술어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 기본 형태를 생각해야 돼. 피로를 푼다. 기본형이 뭐겠어? 풀다. 기본형 풀다. 풀다. 에서 어간 풀인데 푼다로 가려면 여기 니은다가 결합이 된 거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니은,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두 개 다 선어말어미든 종결어미든 어미잖아. 선택지 1번 니은과 디귿이 모두 어미에 속하죠. 니은과 디귿이. 그래서 니은 뒤에 디귿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둘 다 어미기 때문에 조건 중에 이거죠. 어미끼리 결합. 이럴 때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 2번은 쉬워요. 여름도. 미음 뒤에 디귿이 이어지지만 체언 플러스 조사죠. 요거. 그죠? 그럼 선택지 2번 체언 플러스 조사. 맞죠? 3번 C의 미음과 기역은 잠가. 잘 봐. 이것도 기본형을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대문을 잠따라면은 잠까 이렇게 했겠지만 잠따가 어딨냐? 대문을 뭐야? 잠그다죠. 대문을 잠그다. 대문을 잠따가 아니야. 기본 형태의 단어가 대문을 잠그다야. 그렇다면 잠그다에 아가 붙으면서 으탈락이지. 그러니까 잠그다에 아가 붙으면서 이게 이제 날아간 건데, 그러면 잠하고 기역까지 이게 같이 있잖아. 미음하고 기역이. 그러니까 선택지 1번 하나의 형태소. 즉 얘네 둘 다 하나의 어간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 있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다음에 4번 니은과 기역이 어미끼리 결합했기 때문이냐? 품에 안겨라. 안다. 품에 안다. 그 다음 기. 안기여라. 물론 이게 품에 안기다 이런 피동이 될 수도 있고 품에 안겨라 이렇게 사동이 될 수도 있어요. 안기다가 봐봐.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다 이러면 피동이지만 내가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이렇게 말할 땐 사동이잖아. 이 정도는 알아듣지? 그러니까 피동이 됐든 사동이 됐든 어쨌든 이거는 피사동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야죠. 4번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아니죠. 답은 4번이죠. 알겠나요? 어미는 무슨 어미야. 피사동 접사지. 답은 4번. 자, 다음 5번. 이에 니은과 지읒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기가 한 줄 넘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여기까지만 본 애들은 이러면서 답 썼을 수 있어. 이게 여기 넘어가 있어. 시험지에 그렇게 돼 있지 지금. 잘 봐. 이 같은 경우는 니은과 지읒. 기본 단어가 뭐야? 크다. 크다에 니은지가 붙은 거죠. 어미가. 그럼 이거는 이제 어미끼리의 결합인 거야. 그러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죠. 어미끼리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39번은 자주 출제되던 문제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 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문장 성분, 어로 끝나는 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문장 구조 알죠? 혼문장, 겹문장, 겹문장 안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에 명사절 뭐 쭉 있지?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은 공부가 개념학습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개념학습 제대로 안 돼 있고 문법을 머리로 짜맞춰서 보기박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짜맞춰서 풀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죠. 자, 그럼 봐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제외하고 안에 있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 말을 찾는 거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 문장의 서술어죠. 이거 말고 이 안에 서술어로 쓰인 애들, 요런 애들을 찾아버리는 거야. 보내다, 받다, 배우다, 재밌다, 먹다, 아름답다, 닳다. 얘네들 단위로 이제 안에 들어있는 안긴 문장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거지. 알겠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언어와 매체 강의를 할 때 특히 문법 파트에서는 각각의 문법 어떤 요소들을 물어볼 때
선생님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적용 과정에서의 필살기를 많이 알려주죠. 수업 시간에. 그 필살기 중에서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한다? 안에 들어있는 서술어를 다 찾아버린다. 그 다음 선택지 바로 본다. 기억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안긴 문장 중에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애가 있느냐? 여기를 봐봐. 일단 보내다. 내 친구가 보내다. 여기서 끊었지? 내 친구가 보내다. 뭐를? 책을. 근데 보내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지. 내 친구가 책을 보냈다. 누구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즉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어요. 여기. 알겠죠? 그 다음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느냐. 자,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돼. 배우다. 테니스를 배우다. 누가? 내가. 이게 생략된 거야. 쌤 나는 여기 있는데요. 나는은 이제 친구에게 말했다의 주어고. 테니스를 배우다. 누가? 내가. 둘 다 맞네.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죠. 2번.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느냐. 명사절. 여기 를. 목적어 기능을 하네요. 이미 틀렸고 얘는. 이렇게 푸는 거잖아. 3번. 기억과 디귿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기억에서 내 친구가 보냈다. 여기 이제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봤다. 뭐를? 책을. 누가? 내가. 내가에 주어가 생략된 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여기에. 근데 디귿에는 먹었다.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었다. 여기 주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4번. 디귿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고 보어가 뭐야? 되다 아니다 앞에 붙는 말. 그러면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은 식당인데 이게 안긴 문장이니? 아니죠. 식당이가 어떻게 하나의 문장이 되겠니? 이건 안긴 문장이 아니야. 그냥 보어야. 그냥 보어. 알겠죠? 안긴 문장이 아니다 이건. 제끼고. 그 다음에 5번.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관형절을 찾아봐. 디귿에 여기 있잖아. 목적어가 생략되느냐. 점심을 먹었더니 목적어 있는데 여기? 그럼 생략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만 봐도 뭐 다 따져볼 것 없이 그냥 답은 1번이다. 실전 적용 능력.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법 문제였는데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문제인 39번 같은 문제와 그 다음에 의외의 허를 찔렀던 37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법한 문제였다. 사실 안 배운 게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문법 공부를 많이 안 한 거고 어떤 문법 개념서를 보더라도 다 나와 있을 법한 필수적인 문법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구성했는데 수능 문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물어보는 방식이 좀 창의적이에요. 물어보는 방식이 약간 좀 창의적이다. 그럼 대표적인 문제가 38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지. 또는 36번이라든가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실전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매체 파트인데 매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체 파트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매체의 기본적인 개념 학습, 뭐 전통 매체, 뉴미디어 뭐 이런 것들의 특징 플러스 중요한 건 뭐냐면 매체 지문은 매체 지문답게 읽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는 독서 영역, 비문학이고 이 매체를 비문학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매체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보여줄게. 자, 봐봐. 40에서 43번. 보통 매체 6문제가 3문제 플러스 3문제, 3, 3으로 가는 구성이 있고 4문제 플러스 2문제. 이번 수능이 그랬죠. 4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가는 땡땡군의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고 공식 누리집 화면이래. 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회의. 요거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요거. 수업 시간에도 줌
이 코로나 시대에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굉장히 활발해졌잖아. 나올 것 같더라고 이거. 온라인 화상회의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문제 분석을 먼저 해야 돼. 자, 40번 가에 대한 이해 가 읽고 바로 푸는 거죠. 나까지 끌고 가면 안 돼. 41번 기억에서 디귿 위치 확인. 가에 다 있죠. 그러면은 40번, 41번은 가에서 해결을 다 해야죠. 42번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 즉 나 읽고 바로 푸는 거지. 43번 나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 포스터에 대해서 이해하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결합해서 푸는 거죠. 즉 가를 읽으면서 또는 읽고 나서 두 문제, 그 다음 나를 읽고 두 문제 잘라서 푸는 거예요. 가, 나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매체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자연 땡땡군 타이틀 제목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그림 이미지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 여기 분류 탭이 있지. 이렇게 분류 탭. 이런 매체 특징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검색창. 이런 매체의 특징. 알겠죠? 물론 뭐에 대한 것인지 주제는 파악해야 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자연 땡땡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기부 장려를 위해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경어체 이런 경어체. 알겠죠? 그 다음 대상, 그 다음 기간 이런 걸로 놨는데 일단 기억으로 한번 볼까? 기억. 41번의 선택지 1번 기억은 격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에서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군에서 여기네.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가 우리 군이야. 단체이다. 우리 군. 시, 군, 구. 우리 군. 단체죠. 가평군. 가평시냐? 가평군이지. 경기도 가평군. 단체죠. 맞네. 답은 1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억에 봐. 종결음이 합니다를 사용하여 끊어봐. 여기 합니다 있어 이게. 땡땡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높인 거냐 이게. 이게 기부자를 높인 게 아니잖아. 이미 기부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뭔 기부자를 높여. 뒤에 이유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41번 같은 문제가 선택지의 앞부분은 문법적인 내용, 뒷부분은 그 문법적인 내용을 활용한 이유 이렇게 된 거지. 보통 이유에서 선택지가 제껴지는 경우가 많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쭉 보시면은 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문제는 이미 끝났고 세액공제도 해주고 뭐 혜택도 주고 이런데요. 자, 첨부 파일. 이 첨부 파일 PDF 파일이 여기 들어있다.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바로 볼 수도 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여기 바로 탭이 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보통의 체크가 돼 있네 지금. 그죠? 그 다음 여기 댓글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본 사람이 질문을 하면 바로 담당자가 댓글을 남기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쌍방향의 상호작용. 알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메뉴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함께 제시가 돼 있어. 이렇게 동영상도 들어있고. 됐죠? 이걸 바탕으로 40번 풀어보는 거예요. 선택지 1번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끊어봐. 이 댓글. 질문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맞죠? 제끼고. 2번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끊어봐. 만족도는 여기 있는데 이게 만족도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지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건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게 아니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 지역 정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답은 2번이죠. 두 문제가 끝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읽어보면 되는데 자, 봐봐 나. 자, 이게 이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온라인 화상회의. 그죠? 자, 이제 화상회의 시작하자. 화상회의를 한대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를 잘 봐요. 내 말 들리지? 말로 하는 화상회의야. 혜윤아,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좀 확인해 줄래? 내 마이크 음량 키워볼게. 바로 실시간 상호작용이야. 실시간 상호작용. 온라인 화상회의 실시간 상호작용이다. 이런 특징을 파악했어야 돼. 알겠죠? 이제 잘 들리지? 이랬네. 근데 오늘 나연이 참석 못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주려고 해.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바로 녹화할 수 있는 거야. 줌 같은 거 바로 녹화 가능하잖아. 그죠?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기로 했잖아. 이게 이제 주제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만드는 거. 우리 땡땡군 누리집에서 정보 봤니? 미안해, 나는 못 봤어. 그럼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을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영님이 종서에게 파일을 바로 전송한 거예요. 알겠죠? 그때 혜윤이가 내가 만들어 온 그래픽 자료를 보면서 그럼 바로 그 자료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버리는 거지. 화면 공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보다는 매체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읽는다. 선생님,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는 건가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엔 기억이 안 나는 것만 빠르게 다시 찾는다. 지문에서. 그게 현실적이야. 모든 걸 다 기억하면서 읽기보다는. 매체 파트는 매체답게 풀어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자, 수영이가 좋은데 포스터에 정부까지 그려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머지 셋만 구성하. 정부는 빼자. 얘 빼자. 그리고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부자가 부각되도록 기부자를 가운데 놓자. 기부자 얘 가운데로 놓자. 이렇게 포스터를 구성하라는 게 지금 문제 43번인 거야. 알겠죠?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좋다고 했어. 뭐 이런 의견을 내니까. 자, 그다음에 인삼이 여기 링크 이런 것도 이제 매체의 특징. 링크를 바로바로 걸 수 있다라는 거. 인삼이 우리 지역 답례품이네. 인삼도 그려 넣자. 그리고 땡땡구는 두루미 캐릭터로 한번 표현해 보자. 문제 42번 한번 볼까요? 온라인 화상 회의의 특징에 대한 문제야. 선택지 1번. 혜윤은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끊어. 얘네 지금 말로 회의하고 있잖아. 제껴야죠. 2번. 혜윤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끊어. 맞아요. 화면 공유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바로 오류를 수정했느냐? 그렇지 않죠. 제끼고. 3번.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끊어봐. 파일 전송했죠? 답은 3번이죠. 간단하다니까 문제들이. 그 다음 43번.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의견들을 반영한 포스터라 이거야. 43번. 근데 5번을 보면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끊어봐. 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주듯이 말풍선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건데. 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스피커겠냐? 스피커가 새 공제를 해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44번, 4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이다. 온라인 카페 화면. 물음에 답하래. 게시판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을 클릭했대.
그랬더니 막 요런 것들이 나왔다. 근데 일단 문제를 먼저 봐야죠. 44번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요걸 바탕으로 화면 1을 이해하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화면 1. 그러면 화면 1 요거를 보고 바로 푸는 거죠. 이 문제는. 요거 보고 바로 푸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45번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 학생들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게. 민수, 혜원이, 영진이, 지수 막 이렇게 여러 명 나오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처음에 화면 1 봅시다. 화면 1. 자, 매체통인데 기억을 보면 매체 자료를 비평하며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동아리. 그러면 44번 보기 박스를 봐봐. 개설 목적은 매체통 동아리의 원들이 다양한 매체 자료 비평 활동을 통해 비평 활동,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요거죠. 그럼 선택지 1번 기억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 성격이 드러나도록 카페의 활동 주체,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이거죠. 맞다.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게시판인데 영상 매체 비평글, 인쇄 매체 비평 이렇게 탭을 나눠놨어요. 선택지 2번 니은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항목별로 나누어 놨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 제출 기한을 딱 정해놨어. 3번 디귿을 보니 끊어봐. 규칙 1을 고려하여 뭐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런 건데 제출 기한을 제시했다. 맞죠? 그 다음 리을을 보면 언론사 누리집으로 바로 가라. 뭐 신문사나 이런 거 바로 가는 건데 규칙 2를 고려하여 규칙 2 봐봐. 매체 자료 비평을 위한 글만 작성한다.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올린다. 이렇게 나왔지? 사건 보도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사건 보도기사 작성이 아니라 매체 비평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미음에는 욕설과 비속어 사용한 건 삭제했대. 5번 규칙 3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를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 삭제했다. 맞죠? 한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2를 가지고 남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알겠죠? 화면 2 봐봐.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했대요. 17번 게시물. 요걸 딱 클릭했더니 요게 나왔다. 재원이가 쓴 글이래. 뭐 저거 써 있는데 자 봐봐. 선택지 1번.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뭐 진로 여기 나오죠. 자 여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거. 재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요거.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여기 자신의 진로 얘기를 하죠. 맞다. 제끼고. 2번 혜원이는 증명되지 않은 정보, 신뢰성 이런 얘기. 자 그럼 봐봐. 혜원이. 방송에 나오는 정보라도 믿을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 돼. 입증되지 않은 거. 신뢰성 맞죠? 제끼고. 3번 재원과 민수는 모두 끊어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자 민수를 보면 상업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원이라는 아이는 상업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돼요. 재원과 민수는 이라고 했지만 민수는 맞고 재원이는 틀려.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경우죠. 답이 3번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매체 문제는 쉬웠다는 얘기야.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풀어도 고3이 아니더라도 그냥 읽고 풀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었지 매체 파트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매체를 읽을 때는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매체 특성에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포인트 정도를 기억을 한다. 그랬을 때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물어보는 선택지가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이 안 났을 경우 그것만 바로 찾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아이들이 매체 파트를
독서 영역 지문 읽듯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 읽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사실 문제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파트, 즉 문법, 이 문법 지금 수험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문법 개념 학습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문법 파트는 문제를 좀 많이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 적용 능력을 기른다. 그 다음 매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공부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영역이야 이게. 그러니까 매체가 지문에 생소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매체 양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매체도 다방면에 걸쳐서 문제를 좀 이리저리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 매체, 뉴미디어, 무슨 카페 화면, 방금처럼 온라인 화상 회의, 뭐 유튜브 방송, 뭐 별게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문을 접해보고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할 얘기는 수능을 치르고 나서 이 강의를 지금 여기 끝까지 본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수험생활 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험생활을 이제 하고 있거나 수험생활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 해설 강의 많이 봤을 텐데 입시는 짧게 끝낼수록 좋습니다. 입시가 길어져 봐야 본인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고 다 괴로워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도망갈 구석이 없잖아. 그러니까 짧고 굵게 화끈하게 몰입해서 공부하고 짧게 끝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시생활, 수험생 생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재수, 삼수까지 막 이렇게 뭐 가서 더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데 그 친구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N수생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정하잖아. 입시는 짧을수록 좋다. 그죠?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뒷바라지 할 테니까 열심히 해서 꼭 수험생활 성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본 강의에서 봅시다.